자, 3절 영업의 수익과 비용은 반대쪽을 같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빼고 영업이 여기다가 이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는데 동시에 진행합시다. 이자 수익, 이자 수익 반대가 뭐겠어요? 이자 비용. 수익 생겼다. 돈 빌려주고 이자 수익, 돈 받았다. 현금 이렇게. 반대로 이자 비용은 돈 나가고 이자 비용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자 수익의 반대.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 뭐 주식이나 출자금 등에 대해서 투자한 대가로 저기 상대방 회사, 피투자 회사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받는 금전배당. 현금 배당 받았을 때 현금이나 현금 배당 받고 여기다가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 거고, 참고로 주식 배당을 받으면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만 올려놓으면 돼요. 한 주 더 받았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했는데 취득했으면 이렇게 있었겠죠. 단기 매매증권 뭐 1,000원 현금 주고 샀다 1,000원. 근데 기말에 공정가치가 올랐다 1,100원이 됐다. 그럼 여기 1,100원 만들어야 되니까 단기 매매증권 100원 올리고 이때 쓰는 이름이 단기 줄여서 쓸게요. 매매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상황인데 9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단기 매매증권 줄여야지. 단기 매매증권을 100원 내리고 이때 쓰는 이름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기말 평가. 그 다음에 처분할 때 단기 매매증권을 샀는데 단기 매매증권을 샀을 때 이렇게 잡혀 있었겠죠. 1,000원 현금 주고 요거를 비싸게 팔아. 단기 매매증권이 나가요. 1,000원짜리가 1,200원에 팔았대요. 현금 1,200원. 그러면 이때 쓰는 이름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200원. 만약에 800원에 팔았다. 현금 800원. 단기 매매증권은 1,000원 없애고 여기 1,000원 다 없애고 여기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단기 매매증권의 더 큰 이름은 단기 투자자산. 시험에 이제 단기 매매증권으로 구체적으로 나오면 쓰고, 그거 똑같은 이름이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 평가손실이라고 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환차익, 외환차익의 반대 외환차손. 예를 들어 볼게요. 외상 매출금이 있다. 외상 매출금이 1,000원. 뭐 했냐면 뭐 상품 매출을 했다. 근데 지금 이게 외화야. 이제 외화면 그때 환율로 환산했겠죠. 달러당 1,000원이라고 봅시다. 자, 1달러야. 그럼 상품 팔고 외상 매출금이 잡았어. 그래가지고 외환 차익 보는 거죠. 이제 이게 이 외상 매출금을 받아요. 근데 받을 때 환율이 1,200원으로 올라. 그럼 이제 현금은 1,200원을 받고 여기 외상 매출금은 잡혀있는 1,000원을 빼고 이때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니까 더 받게 되는 돈, 요거를 외환 차익이라고 이미 이렇게 배우셨어요. 반대로 요날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요날은 9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외상 매출금 없어지는 건 똑같은데 외상 매출금은 1,000원이 없어져야 되는데 들어오는 돈은 900원밖에 안 들어오죠. 벌어진 차이 외환 차손 1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이름이 외화 환산이익. 반대는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로 볼게요. 똑같이 상품을 팔고
그때 환율이 1,000원이었어. 달러당. 그래서 외상 매출금 1,000원 이렇게 해놨는데 기말에 12월 31일 환율이 1,200원이 돼요. 올랐죠. 그럼 기말 현재 환율로 환산해야 되죠. 여기를 올려야지. 외상 매출금을 200원 더 올립니다. 매출금 200원 더 올려가지고 1,200원이 되도록 하고 여기는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900원으로 떨어져. 기말에. 그럼 여기 너무 많이 잡힌 거죠. 내려야지. 외상 매출금을 100원 줄이고 이때 쓰는 이름은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합니다. 외화 환산 이익, 환산 손실. 21일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해서 원천징수 14,000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입금됐습니다. 이자 수익은 저 두 개를 합친 금액이 이자 수익이고 원천징수 당한 거는 법인세를 미리 낸 거니까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14,000원. 나머지만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네요. 22일 보유 중인 유가증권에 대해서 현금 배당금이 금일 현금으로 수령합니다. 차변에 현금 들어왔다는 얘기고 금액은 67만원.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라고 합니다. 23일 단기 매매차익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300주를 1주당 5,500원, 장부에 5,000원이 잡혀있네요. 매각합니다. 대금은 매매 수수료를 차감하고 현금으로 받습니다.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을 빼내야 되겠죠. 300주를 장부에 5,000원씩 잡혀있으니까 5, 3, 15, 150만원짜리가 나가고 그 다음에 차변에 돈은 현금으로 받는데 현금으로 300주 곱하기 5,500원이 들어올 거예요. 이것은 165만원인데 수수료 2만원을 빼고 들어온다니까 여기서 2만원을 줄이면 되겠죠. 그러면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크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4번 12월 말일자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단기 차입금 중에는 한스사의 단기 차입금이 있는데 금액은 1,200만원이고 미화가 10,000달러니까 이때는 달러당 환율이 1,200원이었겠죠. 그런데 결산일이 현재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달러당 300원만큼 떨어진 거예요. 차입금인데 차입금이 여기 두 개 곱한 금액만큼 줄어드는 거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 거겠죠. 300만원만큼의 단기 차입금을 없앱니다. 부채 거래처 한영키 누르시고 300만원만큼의 부채를 없애고 벌어진 차이는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외화 환산 이익. 9번 개인 김도나 씨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150만원이 발생해서 원천징수세 412500원을 차감한 나머지가 자기합수표로 나가네요. 자, 이자 비용 전체 금액은 150인데 다 주지 말고 이걸 걷어놓으란 얘기죠. 예수금 금액은 412500 그리고 나머지가 자기합수표니까 현금으로 나갔다는 얘기네요. 30일 미국 기업 한스사에 수출을 했습니다. 9월 5일에 선적을 했고 이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자, 달러로는 2만 달러고 9월 5일에 환율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지금 외상 매출금이 잡혀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거 곱하면 3천만원. 자, 이게 이제 없어지고 오늘은 이 환율을 곱해가지고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온대요. 일단 외상 매출금 한영키 누르시고 찾아가지고 금액 2만 달러 곱하기 1,500원 3천만원 없어지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2만 달러 곱하기 1,300원 2,600원 6,600만원 벌어진 차이만큼은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작죠. 손해 났잖아요. 외환 한영키 눌러놨네요. 외환 차손이라고 합니다. 31일자 단기 차입금에는 부채네요. 부채. 거래처 무사상사에 대한 외화 차입금이 1,000만 원이고 외화로는 10,000달러입니다. 그러면 그때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기말 현재 환율이 1,200원으로 200원만큼 올라갔어요. 부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좋은 일이 아니지. 부채를 200만 원만큼 올립니다. 그리고 손실 잡으시면 되겠죠. 단기 차입금이라고 했습니다. 거래처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차이는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